UAE와 한국 방산 패키지는 포괄적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협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 UAE에서는 천궁이 날아오는 모든 위협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요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란은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향해 엄청난 물량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UAE는 중동 경제의 심장이자 서방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모여있는 허브로 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강경파들을 내부의 분기를 막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장 가깝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UAE를 집중 타격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UAE 방공망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95%라는 숫자 기적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UAE는 한국에 LSM 기반 UAE 맞춤형 고고도 요격 체계를 공동개발 요청했습니다. LS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상층부를 담당하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로 흔히 한국판 사드라고 불립니다. 대략 50에서 60km급 이상 고도에서 탄도탄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천궁2와 패트리어트3 등과 측멸 방어망을 구성합니다. 레이더, 사격통제소, 발사대,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종합체계인데요. 왜 UAE가 LSM급 시스템을 원하냐에 대해서는 이번 이란 전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동의 미사일 드론 위협은 갈수록 다층 대량 공격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3, 천궁2만으로는 상층 요격을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층, 중층, 하층으로 레이어를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GCC 차원에서 통합 미사일 방어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UAE는 이 체계의 중심축을 자국이 쥐고 싶어 합니다. LSM을 자국 환경에 맞춰 공동개발 현지화하면 UAE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데요. UAE의 맞춤형 공동개발 시나리오를 알아보면 UAE는 이미 미국, 유럽, 한국, 기타 국가의 다양한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LSM급 레이더 지휘통제소를 UAE 기존 체계와 연동해야 하므로 여기서 UAE 요구 조건이 강하게 반영되는데요. 한국은 한반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하지만 UAE는 위협 유형 발사 거리 탄도탄 궤적이 다릅니다. 사거리 요격고도 추진체 성능 탐지 거리 등을 일부 조정하거나 파생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UAE 내에 조립 정비 라인, 탄도 로켓 모터 일부 제작, 시험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UAE는 단순 운용국을 넘어 중동, 아프리카 주변국에 판매하는 수출 허브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UAE는 이미 도입 중인 천궁2와 위아래 층을 LSM, 미국, 유럽제 시스템과 연동해 하나의 다층 방공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 설계에서 UAE의 작전 조리, 방공구역 설정, 기지 방어 우선순위 등이 세밀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UAE는 한국과 KF-21 전투기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과 UAE의 밀착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의 안보 전략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싱크탱크인 걸프 인터내셔널 포럼이 내놓은 분석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이들은 UAE가 한국의 KF-21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 시장의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F-35 도입 협상이 4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중동의 부호 UAE가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프란체스코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UAE는 더 이상 돈만 내고 무기를 사가는 소비자의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고 개량할 수 있는 생산재 지위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에 가두고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기술 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8대 방산 수출국 중 유일하게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경직된 방산 카르텔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UAE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KF-21 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의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환율로 무려 21조, 미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서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의 속을 태우고 있을 때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UAE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포럼의 분석처럼 UA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존재감을 낮추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실현해줄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맞는데요. 우리는 지금껏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고 우리가 제시한 협력 모델이 국제 방산 시장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KF-21의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제조업 역량과 약속한 납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신뢰성, 그리고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에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UAE와의 협력 논의가 최종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잭팟을 터뜨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데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서름을 삼키며 갈고 닦은 기술력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며 세계 열강들이 독점해 온 항공우주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F-35 판매를 주저하며 간을 보는 사이 한국은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며 중동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이제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선도자의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부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기회가 한국의 항공산업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외신의 보도 한 줄에 숨겨진 국제정세의 복잡한 셈법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KF-21이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력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들이 왜 한국의 KF-21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이는데요. 현재 UAE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월한 F-16 블록 60을 80대 가까이 운용 중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다소사의 최신형 라팔 F4까지 80대를 주문해 놓은 그야말로 중동 최고의 항공 전력을 가진 국가인데요. 당장 전쟁이 나도 아쉬울 게 없는 이들이 굳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 통제권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나사 하나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조원을 주고 전투기를 사왔는데 내 마음대로 개량도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 기형적인 종속관계에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열어주겠다라고 선언한 한국의 손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주권을 사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이며 서방 선진국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던 금단의 영역을 한국이 과감하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UAE가 한국에 제안하고 있는 협력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외신과 업계가 추산하는 경제 효과는 미화 150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약 2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기체 값만 따진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공정 건설과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향후 30년 이상 이어질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가격표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로 수년째 속을 끓이며 겨우 받아낸 돈이 몇 천억 원 수준인데 오일머니로 무장한 그들은 아예 단위가 다른 자본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체결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KF-21의 단순 도입을 넘어 공동 개발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자금난이라는 고질적인 리스크를 단번에 해결하고 KF-21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UAE가 진짜 노리는 것은 현재 KF-21 블록 1이나 2가 아니라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미래의 KF-21EX 모델과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전투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와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작전하는 웜티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지휘기로 하고 국산 스텔스 무인기를 윙맨으로 사용하는 작전 개념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UAE는 바로 이 미래 기술의 원천 소스에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완제품을 팔 뿐 제조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지만 한국은 함께 개발해서 제3국에 같이 팔자라는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UAE가 꿈꾸는 탈석유 시대의 첨단 방산 국가라는 비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비 분담은 물론 중동이라는 거대한 수출 거점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라는 높고 거친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은 미국지 제품이고 주요 항전 장비 일부도 미국의 기술 통제하에 있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UAE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훈련기를 도입하는 행보를 보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F-35 판매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핵심 동맹인 UAE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F-35 대신 한국에 KF-21을 도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관계자들은 이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KF-21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UAE를 서방 진영에 묶어둘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현장의 데이터가 한국의 기술적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카이를 비롯한 한국 방산기업들은 업계 지연이 일상인 서방 방산기업들과 달리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제조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 국방 관계자들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워했던 점도 바로 지체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개발 속도였습니다. 서류상 스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날아다니는 시제기와 시뮬레이터를 직접 보여주며 우리는 지금 이만큼 와 있다라고 증명하는 한국의 실행력이 중동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